설정은 꼭 좋은 걸로 해주시고요. 고화질로 하고 봐야 돼. 집에 와이파이 되죠? 저 5G로 하면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와이파이를 넣어서 보고, 그리고 속도 있잖아요. 재생속도. 그것도 좀 빠르게 해서 보세요. 원래 내 말도 좀 빠르긴 한데 1.5배속으로 봐도 다 들릴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잖아.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화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보잖아? 그럼 뭐가 나오니? 일단 단원 뭘 배워야 되는지 목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목차는 뭐 지금 봐봤자 뭐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4대한 언어로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 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화학이라기보다는 수학에 가까운 계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세 번째 단어는 우리 원자들이 모여야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그런 원자들이 결합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만들어지려고 그래. 세훈아 혹시 물 화학식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물요. 물 기호가 뭔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물은 H2O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H 원자와 O 원자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걔네들 결합하는 방식을 뭐라 부르는지,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3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어떤 현상들, 예를 들어서 뭐 철이 녹슬어? 그런 걸 우린 산화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산화 환원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산과 연기가 반응해 그럼 뭐 중화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보면 주기율표가 좀 나오죠. 뭐 어떤 과학책이든 뭐 맨 앞에 이제 뭐 주기율표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근데 뭐야? 주기율표를 보니까 이거 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어로 써 있죠. 그럼 주기율표를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막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야? 막 영어로 외우라는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내가 이 주기율표를 갖다 넣어놓은 거는 주기율표 보면 그림으로 뭔가가 막 다 표현돼 있잖아. 네. 이게 야 수소 그랬더니 막 그림에 뭐가 나왔어요? 막 워터라고 나왔죠. 썬도 나오고. 그럼 이 얘기는 수소는 태양을 이루고 있는 원소구나. 너네가 어디서 들어봤죠? 야 태양은 전부 다 수소야. 그래서 걔네들의 거의 100% 가까이가 수소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태양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랍니다. 오유 의자 위에 돌려. 아유 가방이 무겁네? 아니요. 안 무거워? 이거 지금 무거운 척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야 건너가 버려. 그래서 이제 헬륨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우리가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야 수소는 태양에도 있고 물에도 있어 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저쪽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 가면 뭐가 나오니? 헬륨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 이게 원자번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쪽 끝머리 가면 헬륨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H2 영어 좀 읽을 줄 알죠? 헬륨 이 정도 읽을 줄 알죠? 근데 저 이거 뭐가 그려져 있어요? 풍선. 야,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막 풍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키티 막 이렇게 하고 파는 거. 어릴 때 이제 많이 그거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헬륨. 그럼 도대체 왜 헬륨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풍선 안에 헬륨이 들어간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풍선을 뜨게 하려고.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가볍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쪽으로 가면 가벼워서요. 이렇게 안 하고 밀도가 작아서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헬륨? 그런데 너네 봐라 이런 것도 있어. 아니 그럼 헬륨이 제일 가벼운 기체인가? 헬륨보다 가벼운 기체가 없나? 수소 기체가 헬륨보다 가볍습니다. 근데 뭐야? 이 헬륨은 이 헬륨이냐? 수소 안 넣고?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소는 폭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서 수소를 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헬륨은 첫 번째 가벼워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발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죠. 그런 걸 이제 화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정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헬륨은 안정한 기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수소 밑으로 와볼까요? 거기 리튬 이렇게 써 있잖아요. Li라고 써 있고 리튬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얘네들은 뭐니? 보니까 또 뭔가로 막 써 있죠. 다 알만한 글자들로. 워치 배터리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워치 배터리가 저건가?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써 있답니다. 넌 안 찍혀요. 저만 찍혀요. 아마 이거는 어떤 애가 떠서 갖다 걸어놨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리튬은 어디에다 사용된다는 거야? 배터리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 할 건 아니고요. 이런 주기율표를 갖다 넣는 이유가 바로 쓰임새. 그러니까 그냥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거기 또 뭐 있냐면 뭐 볼 거냐면 리튬 밑에 나트륨 있잖아요. 나트륨이 이제 이건 베이킹소다고 그 오른쪽에 나뭇잎 봐봐. 이 나뭇잎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까요? Mg, 그렇지, 마그네슘. 헐, 우리 마그네슘 이런 게 막 마그네슘에? 나뭇잎에?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나뭇잎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초록색을 이루는 색소 이름 바로 엽록소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럼 바로 엽록소를 이루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내가 가끔 그러는데 이렇게 막 눈밑이 막 이렇게 막 파르르르 막 떨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피곤하고 그러니 떨리잖아. 근데 피곤해서 떨릴 수도 있는데 바로 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뭐 이런 근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된대. 뭐 나야 뭐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때 뭘 먹으라고 하냐면 야 우리 초록색 식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뭐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너. 나 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제 목소리요? 카메라에 안 담겨요. 아니요, 잘 담겨요. 근데 왜 쓰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어요? 이거 왜 쓰냐면요. 목이 아파요. 이게 사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목이 아픈 거야. 근데 이렇게 하잖아? 내 귀에 크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크게 안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가끔 애들이 조그만 교실에서 도대체 저걸 왜 쓰냐고. 내가 안 들려서 라고 말하지. 사실 잘 들려요. 근데 말을 조그맣게 하게 되더라고 저걸 쓰면.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니? 우리 모든 화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면 주기율표 외우기. 서진아, 우리 주기율표 외워본 적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이제 외우는 거야? 주기율표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훈아, 외워본 적 있어 없어? 어제 20분까지 놀았어. 그치? 맞아. 현우. 네? 나 진짜 엉아이로 부를 뻔했네. 현우, 주기율표 외워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세훈이는? 없어요. 야, 세훈이 겁나 시크한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기율표를 외워볼 겁니다. 이거는요, 외워볼 겁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중학교 과정을 배울 때는 그냥 주기율표 선생님들이 야 외워!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 이러고만 했지만요. 고등학교 때는 주기율표 자체가 뭔가의 답이 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주기율표가 나오는데요. 이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한번 해볼 거니? 주기율표는 조금 이따 쓸 거고요. 한 장 넘겨서 7쪽을 한번 보세요. 7쪽에 보면 원소기호 7쪽을 한번 보실까요? 원소기호라고 써있는 게 나오죠. 여기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네요. 원소가 뭘까? 우리 원소라고 하는 건요. 물질들은 분명히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는 뭔가가 뭉쳐져서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어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야 물질을 쪼개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는 뿅 하고 사라져.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거 말이 돼 안 돼? 그럼요. 아니 그때는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고 진짜 이거 사라지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야 그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쪼개다 보면 너무 조그만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니? 어떤 물질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중의 기본.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니? 원소라고 할 거야. 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중의 기본들을 얘네들을 종류별로 묶어본 거야. 막 쪼개다 보면 똑같은 게 몇 개가 나오겠죠. 똑같은 것끼리 묶었어. 그랬더니 몇 가지 종류 정도가 나오니 자 현재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물질인 원소는 118종류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생각해봐. 이거는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20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몇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단어들이 다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소는요. 118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 그 원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외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는 원소가 어쩌고 막 길게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원소와 원자를 구별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야? 원소와 원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원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의 뜻을 보잖아? 조금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떤 물질들을 쪼개다 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냐면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아유 너무 조그맣네.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그래서 화학적으로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입자입니다. 이런 걸 원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아까 영어책 또 한번 해볼까요?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있던 영어책 한 장을 쭉 뜯어가지고 야 나 이거 다 알파벳으로 오려버릴 거야. 그러면 알파벳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야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으고 C끼리 모아봐. 그러면 같은 종류끼리 모았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야 원소가 뭐야? 쪼갤 수 없는 그거 원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지. 이런 거를 알고 넘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H2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물이라고 하는 건 얘네 쪼개면 어떻게 되니? 얘 실제로 모양이 이렇게 O 하나 이게 산소인데요. 어디선가 영면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여기에 H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HO 이렇게 마치 얘는 이제 곰돌이 대가리처럼 생겼는데요. 내가 얘를 보고 진짜로 곰돌이 대가리라고 합니다. 그 머리 있고요. 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귀가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위편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곰돌이 대가리야. 어머, 아니 그러면 얘를 쪼개봐. 쪼개보자.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그럼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랑 큰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입자가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죠. 그럼 물은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거야? 3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 원소는 몇 종류일까요? 이거는 그렇지. 수소 요거는 같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원소는 2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너네 봐라. 야, 그러면 물 하나는요.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얘네 원자 3개, 원자 3개로 이루어진 분자야. 이런 걸 3원자 분자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NH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머, NH3? 혹시 야, 서진아, 이거 들어본 적 있죠? NH 동영. 아, 뭐야, 쟤또 농협, 저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NH, 농협에 3번 가고? 뭐 이런 거예요? 민정에 저런 거 막 하잖아요. 맞아요. 나도 이제 이런 거 좀 외울 때, 농협에 3번 가자, 4번 가자, 이런 거 말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거가 바로 NH3는요,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렇죠. 암모니아입니다, 여러분.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 암모니아. 이게 바로 NH3야. 그럼 얘는 N이라고 하는 거 하나랑 H라고 하는 거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3개로. 그럼 얘네들은 원자 몇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룬 거다. 네. 4개가 모여서. 이런 건 4원자 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원자 2개가 모여서 분자가 된 것도 있고 원자 자체가 분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1원자 분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들이 모이면 바로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중2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나올 거란 말이죠. 뭐 몇 원자 분자 어쩌고 막 이런 말들.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뭐 이제 중간고사 보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문자하고 질문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머,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소와 원자야. 그럼 니네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래? 아니, 이런 원소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118종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사람이 만든 원소가 있어요. 사람이 원소 만든다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원소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원래부터 자연계상에 있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계상에 있던 원소는 여기는 이 원소에다가 번호를 매겼거든요. 그럼 총 118번이잖아. 그런데 자연계에 원래 있던 원소는 자연원소구나. 그럼 얘네들은요. 원자 번호 1번부터 92번까지가 자연적으로 있던 원소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원소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만든 원소를 우리는 인공원소. 그럼 얘네들은 93번부터 118번까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원래부터 자연계상이 없었대. 그럼 없은 이유가 있겠지. 얘네들은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되게 아까 우리 안정하다는 말을 썼죠. 이런 것들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근데 불안정하다는 말을 바꾸잖아? 얘네 위험해.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위험해.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너네들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이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소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 거. 또 하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금속이라고 부르죠. 금속이라고 하는 거? 세훈아, 철은요, 금속이야, 아니야? 그런 거 같죠? 그러면, 현우야, 나트륨 이런 거는 금속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일 것 같아요. 일 것 같아요. 오! 금속 맞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뭐야, 나트륨 소금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먹는 거구나? 그런데 금속이 아닐 것 같은데 금속인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금속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름으로 좀 알고 넘어갑니다. 우리 철, 금, 은, 구리 이런 거는 그냥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자, 꼭 기억합시다. 말 끝에 너네들 원소 기호를 외울 건데요.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륨, 튬, 슘.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넌 금속이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말 끝에 륨튬슘으로 끝나는 거 이런 거 바로 말하고요. 금속. 그러니까 야, 뼈 튼튼 칼슘 많이 먹어야지 라고 할 때 칼슘도 바로 뭐라는 거야? 금속. 나트륨. 그 다음에 또 튬자로 끝나는 것들이 알고 뭐가 있냐? 아까 리튬 아니면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속이구나. 그러면 이건 우리 번역하기 전인데요.
전부 다 그럼 림팀수로 끝나는 금속은 아니고요.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단, 헬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기호를 일단 쓰고 한글로 써볼까요? 헬륨이라고 하는 거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금속인 줄 알고 이름을 헬륨이라고 붙였대요. 아니 근데 지랄하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뭐야 금속 아니네? 그럼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 그냥 헬륨이라고 부르지 뭐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헬륨은 륨자로 끝나지만 이거는 금속은 아니다. 꼭 요거 세 개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뭐 카드뮴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금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래서 금속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 야씨 얘네들은요 전기가 엄청 잘 통해요. 이런 걸 우리 전기전도소의 큰 거 이런 걸 금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머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함께 잘 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들 이제 우리 너네들이 잘 모르지만 엄마들이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뭐 이제 국자 같은 걸로 뭐 하고 잘못해서 국 끓이는 데다가 이렇게 그걸 담가놨어. 그러면 국자가 대부분 뭐 물론 플라스틱도 있지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럼 그거 잘못 잡으면 겁나 뜨겁죠. 그럼 그게 바로 뭐니? 금속은요 열이 엄청 잘 통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와 함께 또 하나 엄청 또 단순하지만 중요한 게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건 이제 용어 좀 알고 넘어갈 겁니다. 지훈아 금속은요 자꾸 니네 형 부르는 거 같지? 지훈아 지훈이야. 우리 금속 있잖아요.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금속은 단단한 거야 무른 거야? 단단. 우리 금속을 대부분 단단하다고 알고 있죠. 뭐 이런 거 금속이잖아요. 상처예요. 금속이잖아요. 겁나 단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자 초등학교 때는 금속을 단단하다고 배우거든요. 이거는 5개념입니다. 5개념은 잘못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상으로 가잖아요. 자 금속은 무르다라고 배웁니다. 뭐야 이거 뭔 개소리야. 니네들 알고 있는 거 다 어때? 다 단단하죠. 뭐 이런 거 봐봐. 야짠 가위 졸라 단단 뭐 이거 한 대 마시면 거의 뭐지? 아프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단단한데 왜 그럼 무르다라고 하는 거니? 이거는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금속은 순수 금속이 아니랍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속을 합쳐놓은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합금이라고 말하죠. 합금들은 단단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속 야 철만 100%야. 그럼 이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금인데요. 왜 금이지만 이건 순수한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만약에 순수한 금만 갖다 놨어. 그럼 걔네들은 무릅니다. 마치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이제 미술 시간에 찰흙 같은 거 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럼 찰흙을 바로 샀어. 그럼 와우 그냥 누르면 쏙쏙 들어가죠. 그런 것이 순수한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이 찰흙이 말랐어. 그럼 졸라 단단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니? 얘네들이 합금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너네들이 순수 금속을 못 본 것 같지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옛날에 돌잔치 할 때 받은 반지 좀 보여줘. 그러고 뭐라 그래? 돌반지라고 하죠. 그럼 그 돌반지를 엄마가 보여주잖아? 그 손톱으로 한번 엄마 모르게 한번 쭉 눌러봐요. 그럼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야 이거 금이야? 그러면서 이거 앙 하고 깨물어 보는 거. 그런 장면 본 적 있어 없어? 그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순수한 금이었다면 하고 씹힌다는 얘기죠. 어머 그러면 금속은 어떠니 얘네들은요 무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쓰니까 되게 웃기네. 자 금속은 무르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무른 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이거 단어 어떤 게 있냐면 찰흙을 손바닥에 이렇게 똑 떼가지고 동글동글 돌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 엄청 동그래지죠. 근데 그거를 빵빵빵 때리면 어떻게 돼?
넓게 펴지죠. 이렇게 넓게 펴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한글로 야 이런 건 펴지는 성질이야. 펴짐성. 그런데 한자어로 써요.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지랄하고. 우리 편다 라고 하는 걸 한자어로 뭐라고 하니? 이거는 우리 먹는 거. 우리 비 오는 날 어른들 야 오늘 뭐 부쳐 먹자 뭐 이런 말 하죠. 비 오는 날 뭐 부쳐 먹자 그래. 전. 그렇지. 이거 있죠. 전자가요. 펼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자전 이 말이 무슨 말이니? 감자를 넓게 펴놓는 게 감자전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르기 때문에 잘 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금속은 전성이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중학 때는요. 펴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이상에서는 전성이 좋다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차를 여기다 놓고 동글동글 돌리다가 막 디디면 어떻게 돼? 길게 늘어나 버리죠. 그것도 무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제 길게 늘어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길게 뽑아져 나온다. 그래서 뽑힘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단어는 절대로 내가 만드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길게 뽑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연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거. 금속은 전기와 열이 잘 통하죠?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요. 비금속은요. 우리 어떻게 되나요? 비금속은 당연히 쟤네들하고 완전히 반대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럼 비금속은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 끝에 소자로 끝나는 건 다 비금속이에요. 자, 우리 말 끝에 소자로 끝나는 거 뭐 알고 있죠? 뭐 알고 있죠? 네? 말 끝에 소자로 끝나는 거? 아는 게 엄청? 생소. 뭐? 생소하다 해야 돼, 생소. 뭐야, 일식이야, 자, 우리 소자로 끝나는 거, 지훈아, 뭐 알고 있어? 우리 공기 중에 막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질소, 또 산소, 자 또 다 해버렸어. 그 잘만한 거. 아이씨, 우리 음메 하는 거 뭐야, 음메. 염소. 그치, 염소. 그럼, 그치, 염소. 음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염소. 그 친구들도 소자로 끝나니까 얘네들은 바로 뭐라는 거야? 비금속. 그럼 이건 전기도 안 통하고 열도 안 통하고 얘네들은 단단하고요. 사실 우리 비금속 하면 너희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짠 하고 여기 나오는 얘 있죠. 연필심. 그렇지, 탄소. 맞아.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흑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흑연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 화장실 갔다 와세요. 네. 어디 있어요? 화장실 엘베 타고 왔어? 네. 엘베 내려서 여기로 온 거 반대 방향. 네. 가다 보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금속은 소자로 끝나 라고 하는 거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금속하고 비금속이 주기율표에 완전히 한쪽에 얘네들이 몰려 있어요. 금속은 왼쪽에, 비금속은 오른쪽에. 그래서 너네들 이제 여기다가 야, 금속은 어디 있니? 그러면 주기율표의 왼쪽에 모여 있어요. 그것도 위아래로 나누잖아요.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 이렇게 몰려있는 게 금속이에요. 그러면 주기율표에 야, 비금속은 어디 있어? 걔네 주기율표의 오른쪽하고 위쪽에 있잖아. 그럼 이건 비금속이야. 그럼 뭔가 어딘가에 경계선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다음에 좀 이제 볼 거고요. 지금은 왼쪽에 모여있는 것들 이름 봐봐.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렇지?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다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은 왼쪽에, 비금속은 오른쪽에 대략적으로 그렇게 분포하고 있는 게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뭐가 나오냐면 금속은 전기가 되게 잘 통하잖아요. 금속 전기가 잘 통해. 우리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일컫는 단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나 이런 단어? 도체 아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다. 반도체 도체. 그렇지 맞아요. 그럼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도체. 그럼 전기가 안 통하는 걸 뭐라 그래? 아니글자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랄하고 있죠. 아니 이 새끼가 이 전기가 이렇게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도체하고 좀 달라? 그런 걸 뭐라고 하니? 바로 반도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반도체는 실제로 이제 반도체는요 도체 반이란 뜻이죠. 영어로도 셈이야 세미콘덕터. 그럼 얘는 전기가 반만 통하나? 자 반만 통한다는 게 어디서 말도 안 되지 그치?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금속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 어떤 방향으로도 전류가 다 흐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물체 이거를 반도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런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SI라고 하는 원소랍니다. 지훈아 우리 SI 원소 이름 뭔지 기억해요? 귀수. 맞습니다. 규소입니다. 그럼 이게 한글로 규소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거 영어로 혹시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그치 실리콘입니다. 여러분 너네 이거 실리콘이라고 읽는데요. 거기 미국에 실리콘밸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바로 뭐 만드는 거야? 반도체 만드는 계곡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반도체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거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리콘은 규소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야? 반도체를 만드는 거구나. 그 이제 우리 주로 이런 실리콘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GE라고 쓰는 게 있어요. 이거는 되게 안 친숙하죠. 잠시만요. 콩글리시 자 여러분 콩글리시 게르마늄 나나나 독일이 영어로 뭐야 독일 그렇지 절반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 뭐라고 배운 줄 알아? 게르만. 그래도 독일 민족을 일컬을 때 게르만족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얘네 다 바뀌어가지고 좀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게르마늄 팔찌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얘는 저마늄이라고 읽어줍니다. 독일이란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원소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나라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프랑스. 프랑스를 가지고 원소 이름을 붙였어요. 프랑슈.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늄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 이름이 있는 것도 알아요? 아인슈타인늄.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원소 이름을 붙일 때 영어로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큰일 났어. 오늘부터 이래.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생뚱맞은 그리스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는 우리 뭐 들어보면 다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백금 이런 거 있죠. 백금? 백금은 영어로 뭐냐면 플래티넘이야. 플래티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플래티넘 상 받았어. 그러면 좋은 상이야, 나쁜 상이야. 그럼 백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그리스어로 들어간 거. 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영어로는 골드잖아. 그런데 원소 기호로는요. 골드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래서 AURRUM 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오럼. 이상해. 이 새끼 어떡할 거야 이거. 오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리스어도 아니에요. 원소 기호는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 등 여러 나라 말이 들어간다는 거. 오케이? 네, 이 얘기를 매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탐방중학교 시험 문제 나왔어. 2학년 초 문제. 원소 기호는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예문에 나왔어요. 이놈의 샤기리 거기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나 더 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중학교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콕가닥 넘어가면 큰일 나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우리 원소들 했어. 그럼 이제 니네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니? 원소는 전 세계 공통 기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기호를 외워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호를 써서 외울 겁니다. 118가지를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여기 7쪽. 거기 이제 보면 내가 뒤죽박죽 써놨습니다. 이게 시험지라서
카드뮴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단어 쓸 때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소 기호는요, 이런 걸 쓸 때 기호를 써요. 원소 기호를, 그 원소 기호는 알파벳 2글자를 씁니다. 그럼 알파벳 2글자를 쓰면 앞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요거 안 지키면 안 돼. 특히 학교에서 만약에 그거를 주관식으로 쓰는 날이 나오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되잖아?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에 주관식 없죠? 이거 시험 다 안 봐봤고 모르는구나. 시험을 봐본 사람이 없네. 다 몰라요. 이제 뭐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그럼 거기 한번 써볼까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카드뮴 하잖아요. 카드 FCD. 연필. 연필이면 됩니까? 네. 자, 카드뮴의 CD. 그 다음에 크로뮴이죠. 여러분 크로뮴은 사실 이제 인체에 별로 안 좋은 건데요. 크로뮴은 크로뮴의 CR. 그 다음에 루비듐도 마찬가지야. 루비 있죠. 루비의 RB. 이런 것들을 외우기가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야. 아이오딘도 아이오딘의 I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이고 근데 지랄하고 이제 백금. 백금도 쉽네요. 백금 맞아요. 백금은 플래티넘이잖아요. 플래티넘의 PT. 맞아요. 백금은 플래티넘의 PT. 그런데 그 밑에 수은하고 나비 지랄 같아요. 얘가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수은은 영어로는 머큐리야. 머큐리 다 알잖아요. 근데 기호는 전혀 다른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은은요. HG라고 하는 게 수은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납도 봐봐. 납은 영어로 리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납은 PB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들어갑니다. 납은 PB. 그 다음에 또 브로민은 쉽다. 이건 영어 그대로 쓰거든요. 브로민 BR. 그 다음에 아연도 쉽네. 아연 옆에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징크. 바로 징크에 ZN 들어갑니다. ZN. 아이고 주석도 아이고 이것들을 많이 틀려요. 이것도 그리스어. 우리 주석은 영어로 팀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오지의 마법사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깡통이 있잖아. 거기서 그 깡통의 이름이 팀맨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깡통을 만들 때 주석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팀맨이야.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기호로는 T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리스어 SN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네 중점적으로 외워주는 거야. 주석은 SN. 인드시와양, 양화로 포스포러스죠. 그래서 이는 포스포러스의 P. 그 다음에 그 밑에 황 나왔잖아요. 황은 우리말이고 영어로 썰퍼. 그래서 S. 그래서 이제 썰퍼는 영어 단어에도 많이 나올걸요. 그 다음에 염소다. 염소 영어로 클로린. 그래서 이거 영어 그대로 씁니다. 클로린의 CL. 그 다음에 이것도 쉽다. 아르곤. 그거 발음 그대로 아르에서 AR. 그 다음에 칼슘이다. 이런 거 넣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칼슘은 CA. 칼륨은요? K.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나왔나? 자 이것도 여기 자꾸 많이 틀려. 세십니다. 슘 S예요. 세슘. 근데 자꾸 이거 막 바꿔 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 쓰면 스칸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원소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론튬. 이거는 스트인데 T 안 쓰고요. 스트론튬에 SR 씁니다. 근데 이거를 왜 ST라고 쓰지 SR이라고 쓰니?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ST는요. 우리 그 어떤 그 성당이나 그런 데 가면 성 바오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그 성에 세인트에 ST를 쓰죠. 그럼 이거 ST를 쓰면 요거랑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ST를 안 쓰고 SR을 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트론튬은 S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은하고 금이 나오잖아요. 은도 영어로는 실버잖아.
그런데 완벽하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래서 은은 AZ, 내가 이거 은이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치 머리? G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금도 금이에요. AU입니다. AU. 여기가 금이야. 금이에요.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금이 AU, 금은 AU. 이렇게 기억하고요. 와, 구리다. 구리. 구리는 쿠퍼. 그래서 CU. 구죠. 구리.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니켈과 코발트인데 이건 그대로 니니니니 NI 이게 니켈. 뭐 영어 발음 니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코발트도 코코코코 CO 코발트. 그리고 망가니즈다. 망가니즈도 어디서 막 들어보셨잖아요. M에다가 N. 오케이. 망가니즈 MN. 그리고 철이다. 자, 이것도 봐봐. 철은 아이언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FE가 들어가죠. 이런 게 그리스어. 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ERRUM. 그래서 얘는 철. 발음은 쉽다. 바로 들어갑니다. BA 바륨. 이거 이제 칸이 없네. 자, BA 바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나왔니? 기수. 오케이.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SI. 그리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왔죠. 알루미늄은 RAL. 마그네슘도 마그네슘에 M하고 그 해서 MG. 마그네슘. 나트륨. 이건 쉽다. 나는 나 해서 Na. 나트륨 들어가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나트륨을 그리스어로 그냥 이거 영어 아니고 그리스어인데요. 그냥 쓰잖아요. 미국 애들은 이걸 영어로 바꿨어요. 미국 가면 나트륨 이렇게 안 하고요. 걔네들은 소디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우리는 우리말로 바꾼 게 있고 그냥 쓰는 게 있잖아요. 걔네는 나트륨을 바꿔버렸어요. 소디움이라고. 그 다음에 네온. 이것도 쉽네요. 네 할 때 네온이라서 NE라고 쓰면 되겠죠. 네온은 NE. 그 다음에 또 불소. 괄호하고 뭐라고 써있어? 그렇지. 그래서 불소는 F 딱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 그 치약 속에 불소 들어있는 거 알아요? 불소 하면 치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소는 우리말로 바꾼 거고 바꾸기 전에는 플로린이라고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헬륨. 헬륨을 아까 한 거는 풍선. 이건 그대로 읽어버린 거니까 헬륨의 HE. 그 다음에 리튬도 나오죠. 이거 LI 리튬. 약간 그거 리튬 이었던지 할 때요. 아래 있는데. 뭐야 이거 잘못했어? 자, 내가 산소. 옥시전의 산소. 산소는 잘못했으면 안 되는데. 자, 산소는 옥시전의 O. 이런 건 영어 단어도 아는 게 좋아요. 옥시전 그 다음에 또 질소 나이트로젠이잖아요. 이것도 영어 단어로 외워주면 좋아요. 나이트로젠의 N. 그리고 또 카본. 이것도 영어 단어 카본의 C. 이런 것들은 내가 자꾸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비문학 지문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냐. 그리고 한 번 들어서 까먹을 만한 건 아니죠. 옥시즌, 나이트로젠, 카본, 수소까지. 하이드로젠. 수소 H. 그 다음에 붕소 나오죠. 붕소는 그렇게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붕소는 보론이라고 해서 B. 그 다음 또 리튬이다. Li. 리튬 Li. 그리고 베릴륨. 아까 내가 3번까지 안 갔는데 베릴륨 같은 경우는 보석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이제 그림에 보면 에메랄드가 나와 있어. 거기 에메랄드 같은 얘네들이 바로 베릴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그림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 베릴륨 뭐니? 매배해서 BE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우라늄이다. 우라늄은 아까 우리 원소들은요. 인공원소하고 자연원소가 있다고 했잖아. 자연원소가 1번부터 92번까지인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마지막 번호인 92번이 우라늄입니다. 이거 절대 내가 시험 문제에 뭐 우라늄 몇 번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라늄은 그냥 U 하나. 이게 바로 우라늄 이렇게 된답니다. 어때요? 이런 원소 기호들은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니? 자, 왼쪽에 6쪽으로 갑니다. 다음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주기율표가 등장합니다. 주기율표 없네.
자,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전부 다 외울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읽을 때요. 끊어 읽기 할 건데 첫 번째 가로줄 있죠? 2개 있죠? 이거 그냥 수헬름이잖아? 수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수헬. 그리고 두 번째 가로줄에 몇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냐면 8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리튬하고 베릴륨이잖아요? 그럼 앞자만 따면 리베, 수헬, 리베인데 여기 원래 10칸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좀 엄청나게 많이 비어있죠? 근데 우리 그거 비어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외울 겁니다.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잖아요? 앞자만 따서 리베, 붕탄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난 이거 뭐라고 읽어주냐면 리베, BC라고 그냥 읽어줍니다. 리베, BC. 그런데 여러분 이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거예요. 리베는 독일어로 이건 진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럼 독일어로는 I가 이히 리베 디히 이게 사랑한다. 리베. 그런데 누구 사랑하냐면요. B씨 사랑해요. 이씨, 김씨, 박씨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딸이 박씨예요. 그냥 B씨를 사랑합니다. 리베 B씨. 근데 그 마음이 어때? 항상 엄마들이 너네들 사랑하는 마음 엄마 혼자 막 졸라 크잖아. 그래서 리베 B씨, 박씨를 리베하는 마음이 자 한글로 읽을 거야. 콩글리시 N 오잖아. 걔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으네. 그래서 리베 B씨 높으네. 이거 말도 안 되게 외우는 건데 이건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리베 B씨 노오프네. 이거 쓰면 겁나 웃긴데요. 리베 B씨 노오프네. 그래서 나 걔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 그거 있잖아. 뭐 나만 알고 있는 거. 나만 알지. 나만 알고 있는 뭘 줬냐면 말도 안 되는 거. PS 콜라를 걔한테 줬어요. PS 콜라. 제품명 얘기하면 큰일 나. PS 콜라라고 읽어야 돼? 그랬더니 너무 지지배가 그거를 마시고 크크 하고 트름을 하더래. 이게 20번까지. 말도 안 되죠? 자, 끊어서 읽는 거야. 2개. 수헬. 8개. 리베비시 노 오픈에. 또 8개. 나만 알지 PS 콜라. 그 다음에 2개. 크카. 수헬. 리베비시 노 오픈에. 나만 알지 PS 콜라. 크카. 수헬. 리베비시 노 오픈에. 나만 알지 PS 콜라. 크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세로줄로 들어갑니다. 세로줄에 와 이거 뭐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수리나카. 수리나. 나 어제 술 한잔 마셨는데 나는 맥주맨이야. 많이도 못 마셔. 맥주만 한 캔 마시면 막 취해갖고 헬렐렐거려. 근데 좋아. 자, 리베비씨 높으네. 이렇게 있잖아요. 세로로 수리나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베마카. 수리나카, 베마카. 베마카. 세로 넣은 거야. 첫 번째 수리나카. 두 번째 베마카. 세 번째 또 앞자만 따면 붕알이죠. 붕알? 어서 많이 듣던 단어죠? 수리나카, 베마카, 붕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상한 말 만들게요. 우리 왜 그 미국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이런 거 보면 CSI 나오는 거 알아요? 야, CSI가 뭔가를 막 이렇게 첩보고 어쩌고 이런 드라마잖아요. CSI가 얘는 여기부터 할게요. 인지를 잡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라고 얘기했어. CSI가 인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래? 예스. 인지를 잡았네? 인지를 잡았어. 예스. 아니 그런데 인질 입장에서 졸라 빡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줘야죠. F, Cl 얘네 여기 밑에까지 올 거요? 브로민 아이오딘. 야, 씨, 인질이 뭐라 그래? 폭시브랄. 뭐 그렇게 욕을 하든 말든 우리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니? 헬륨, 네온, 아르곤이죠. 해내야 되죠. 자, CSI가 인질을 잡았어. OES, 폭시브랄 해내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요. 수리나카, 베마카, 붕알, CSI가 인지를 잡았어. OES, 폭시브랄, 해내야. 세로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브랄이 좀 그러면 시바라? 아니면 그냥 앞잡았다 가지고 나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도 괜찮죠? 불연부와. 보다는 펑시블알이 훨씬 입에 잘 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다 조금만 더 외울게요. 아 이거 시계꽂이 아니야. 좀 이따 쉴 거야. 에이 진짜. 실수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여기에 수리나카, 루비디움, 세슘, 아까 얘기했던 프랑슘, FR.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앞자 한번 따볼까요? 수리나카, 루세프.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왠지 막 루돌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수리나카, 루세프. 수리나카, 루세프. 자꾸 해보면 이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수리나카, 루세프, 수리나카, 루세프. 아, 아까 자꾸 끊겼던 게 이거를 덜 눌러서 그런가 보다. 이거 꾹 눌렀더니 괜찮네. 수리나카, 루세프, 수리나카, 루세프. 그 다음에 여기도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잖아? 스트론튬, 바리움, 라듐입니다. 이거 우리 키리 아줌마랑 관계 있는 거. 키리 부인. 그래서 이것도 욕도 나와요. 이거 배막칼 쓰봐라. 왜 하는 것들마다 이렇게 욕이 나는지 나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배막칼 쓰봐라. 아, 욕을 안 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그러면 돼. 배막 카스 봐라. 카스? 그것도 소리네요. 카스 봐라. 근데 세 글자가 낫다. 배막 카스 봐라. 수리나카, 루세프, 배막 카스 봐라. 지금 니네 웃기려고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헬, 리베비신 오픈에 나마라지 피스콜라, 크카. 꼭 악자. 수헬, 리베비신 오픈에 나마라지 피스콜라, 크카. 그래서 첫 번째 세로줄의 수리나카. 그 원자 번호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수소가 1번이야. 그러면 당연히 두 개 있으니까 리튬은 그 다음 번호 몇 번이겠어요? 3번. 그럼 여기 8개가 있으니까 나트륨 그 다음 번호? 11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8개가 있으니까 칼륨은 19번. 20번까지는요. 야, 원자번호 3번. 그러면 리튬 바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3번, 4번, 5번 정도까지는 바로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여기 CNOFN이 남아날. 여기가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원자번호. 이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또 이쪽 봐봐. 야, 두 개 있으니까 헬륨 원자번호 2번이죠. 그 다음에 8개가 있으니까 네오노 원자번호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10번. 그럼 그 밑에는 18번, 여기 8개니까. 이렇게 원자번호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죠요? 여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도 시험 볼 거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